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부설디자인연구소에서 조금은 특별한 미술대학에서의 학습윤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학습윤리란 무엇일까요? 학습윤리란 학부생과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학문 탐구윤리,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대학에서의 학문 탐구의 목표가 진리 추구이기 때문이고 정직한 학습 활동만이 학습 능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다양한 학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이며 정직하지 않은 학습 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습 위주의 미술대학 수업 특성을 반영한 학습 부정행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리 출석 및 자리 이탈과 같은 출석 부정행위로 대리 출석은 물론 출석 후 자리 이탈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미술 분야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드무나 과제 무임승차, 위조와 변조가 있고 미술 분야에서 위조는 일반적으로 유명 작가의 작품의 위작을 제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업한 것처럼 다시 활용하는 과제 중복 제출이 있습니다. 과제 중복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담당 교과목 교수님께 사전에 의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 혹은 전부를 도용해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인 표절이 있습니다. 실습 중심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술대학은 과제의 결과물이 미술 저작물 형태로 산출되며 또한 그 결과물은 과제 작품 전시라는 공연성을 가지는 형태로 공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과제 표절 시 교수와 학생 1대1로 표절에 대한 확인 과정이 진행되는 타 전공과는 달리 문제 발생 시 공개성을 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학습 부정행위 중 표절은 미술대학생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저작권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습 중심의 미술대학의 학습 부정행위 규정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유연성 있는 규정 정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술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구매한 작업 소스의 활용에 대해서는 수업 특성에 따라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외부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였으며 구매한 작업 소스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하는 수업도 있었습니다. 수업 중 자리 이탈에 대해서는 미술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특별히 부정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작업을 하는 도중 스케치를 하러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나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이 중요한 전공의 특성상 강의실에 참석해야 하는 출석의 의미는 타 전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제의 중복 제출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수 모두 부정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수업에서 이미 과제로 제출한 작업을 다시 사용하고 싶을 때 본인의 작업을 재사용하고 싶을 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생각해볼 학습 부정행위 중 타인의 이미지 도용이 있는데요. 생동감 넘치는 물방울, 궁중무고, 6단 찻장을 그린 일부 수상작이 미술계의 인스타그램이라고 불리는 핀터레스트 속 이미지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밝혀진 제28회 울산미술대전의 수산 결과가 지역 미술계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차용해 표현하고 싶을 때 체크리스트를 통해 표절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창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권리, 저작권을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여러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 제35조의 5 공정이용 조항입니다. 오마주나 패러디와 같은 창작 역시 공정이용 조항에 의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작의 이용 목적이나 이용된 부분의 비중,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절이란 법률상의 개념이 아니지만 창작과 관련하여 자주 쓰는 용어이며 일반적으로 타인의 성과물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판례에서의 표절의 개념은 가장 좁게는 타인 표절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자기 표절과 중복 게재, 저작권 침해, 위조, 변조, 저작자 부당 표시와 같은 연구 윤리 전반에 걸친
순서로 그 개념이 넓어지게 되는데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지만 표절이 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표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표절이 되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에서는 표절을 판단하지 않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며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하였는지, 실제로 해당 저작물에 의거해서 사용하였는지,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원전으로 삼아 작품을 하는 경우 예술적 의도가 명백한지, 그러한 예술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기존 작품과는 다른 본인만의 관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창조됐는지, 원작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마주란 불어에서 온 말로 프랑스어로 존경과 경의를 뜻합니다. 예술 작품의 경우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기법을 기리기 위해 모방을 하거나 인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화가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업적이나 기법을 기리기 위해 모방을 하거나 인용을 하여 작품을 창작하기도 했습니다. 오마주시 기존 작품과는 다른 본인만의 관점과 해석이 들어가 창조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작가의 작품을 원전으로 삼아 작품을 하는 경우 예술적 의도가 명백한지, 그러한 예술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기존 작품과는 다른 본인만의 관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창조되었는지, 원작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는지의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패러디란 표절과는 다른 의도의 모방, 원작을 활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는 창조적 기법을 의미합니다. 패러디는 원본을 활용해 비판적, 풍자적 시각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이해와 분석을 바탕으로 원본의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와 담론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패러디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저급한 패러디, 즉 패스티시가 되지 않도록 단순히 내용이나 표현 형식만을 빌려와서 손쉽게 표현하려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디메이드를 활용해 작품을 하는 듀샹은 본인이 직접 그리지도 않고 관광상품으로 판매되는 모나리자 400주년 기념 엽서에 낙서하고 LHOOQ라는 부제를 달아 고전적인 예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작권이 만료된 유명 화가의 작품들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졸업 작품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명백한 예술적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본인의 작품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미술에서의 차용이란 빌리다는 의미 그대로 미술사, 대중정보 매체 등에 한번 등장했거나 현재 등장하고 있는 모든 시각적 이미지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또는 빌려온 이미지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합성시켜 또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표현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대 미학에서 사용하는 차용은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 혹은 사물을 사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원본을 가져와 기존의 문맥과 다른 맥락의 의미를 창조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점에서 전유라고도 표현합니다. 셰리 레비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워커 에반스의 소장농의 아내 도판을 접사대에 놓고 재촬영 뒤 어떤 조작 없이 인화하여 자신의 작품 무제 워커 에반스 이후로 전시했습니다. 당시 셰리 레빈의 워커 에반스 이후 시리즈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셰리 레빈의 워커 에반스 이후 시리즈는 워커 에반스의 작품을 표절을 넘어 도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셰리 레빈은 현대 미술에서 오리지널리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담론을 제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차용이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듀샹, 브랑쿠시, 호안 미로 등 거장의 작품을 애프터의 방식으로 원작을 밝히는 방식, 다수의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페미니스트의 탈취, 예술을 상품화에 대한 비판, 모더니즘의 죽음에 대한 찬사와 차용에 대한 공격을 동시에 받았지만 실제 그녀로 인해 현대 미술에서는 복제의 담론이 큰 화두로 다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작가의 작품을 차용하는 경우 예술적 의도가 명백한지, 그러한 예술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기존 작품과는 다른 본인만의 관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창조됐는지 등 다양한 측면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표절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친구 A의 과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절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알리고 체크한 표절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교수님께 제출해 주세요. 교수님께 알리는 행위는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며 타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표절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주세요. 반대로 누군가 내 과제를 어디서 봤다고 하면 참 당황스러울 텐데요. 그럴 땐 내 작업 일지에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작품 완성까지 작성 과정을 확인하고 해당 담당 과목 교수님께 알립니다. 이때 작업 일지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작업 일지를 작성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을 검증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절의 대응 및 방지가 가능합니다. 수업 진행에 따른 작업 일지 작성을 권장합니다. 윤리적 창작이 중요한 이유는 정직한 창작 활동만이 전문적 창작 역량과 창의적 예술 역량을 배양해 줄 수 있기 때문이고 윤리적인 학습 활동을 통해 창작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만든 창작물과 다른 사람의 창작물 모두 소중한 지적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몰래 자신의 것인 양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가의 윤리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도덕적,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의미합니다. 미술 작품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타인이 윤리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적인 장소, 재료와 표현 방식, 구도, 색감, 기법, 형상 등으로 수많은 미술 작품이 창작되어 온 만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타인의 작품에서 받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작가의 작품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아이디어나 영감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기에 장소, 재료와 표현 방식의 유사성만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비난하거나 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작가는 스스로 작업의 맥락을 더욱 신중히 살펴보고 만약 시각적 동일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공정 이용을 위한 명백한 의도와 목적이 존재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윤리적 고려는 작가 자신의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의식 확대를 통해 새로움에 도전하는 창작성과 윤리성이 동시에 장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미술대학에서의 학습 윤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대학에서의 학습 윤리에 대해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서경대학교 부설디자인연구소에서 조금은 특별한 미술대학 학습 윤리 도서를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경대학교 부설디자인연구소에서 미술대학에서의 학습 윤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